오늘 일정 중에 최대 관심사가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누가 될지였는데 누가 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혜 후보 최종 득표율은 52.67%입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 총 득표율은 44.56%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자로 김은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거는 예상이 됐던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상당히 뭐 예상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은 초선 의원입니다. 상대가 유승민 전 의원이었잖아요. 이분 지금 두 차례나 대선 후보를 지냈던 분이고 4선 의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박빙의 승부, 예측했던 분들도 박빙의 승부라고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김은혜 의원이 현역 의원 5% 감산 룰, 이 페널티를 적용받고도 52.6%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그 페널티를 적용받고도요? 그렇죠. 적용받은 상황에서도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유 전 의원이요. 사실 정계 은퇴까지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고민 끝에 각오를 하고 이번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초반에 우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추격을 허용하면서 고배를 마셨다라고 하고요. 일각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 국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심에서는 유 전 의원이 앞섰는데 당시, 그러니까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앞서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당심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의 입으로 불렸던 김은혜 의원의 윤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 소장님.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뒤늦게 뛰어든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역전승 발언이 이뤄낸 거예요. 그렇죠. 배경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간단히 제가 우리 MBN이니까 M 퀴즈를 낼게요. 네. 다음 국민의힘 이거 100만 원 주시는 거죠? 네. 경기도지사 네. 국민의힘 후보 네.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1번 유심, 2번 김심, 3번 윤심. 이거 어렵다. 뭘까요, 정답이? 정답 공개합니다. 뭡니까? 3번이죠. 아하. 3번이죠. 윤심. 3번이죠. 윤심이 결국은 결정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겠느냐? 물론 뭐 김은혜 후보 본인은 손살 칠 수도 있죠.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김은혜 후보 그동안 언론 노출 많이 됐기 때문에 얼굴은 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겠지만 어떤 인물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김은혜 후보가 방송에서 얼굴을 알렸거든요. 네. MBC 앵커 출신입니다. 아하. 그리고 불과 30대 나이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네. 그리고 나중에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서 초선 의원이 됐고 그리고 저기 보면 MBN 앵커 했던 거 좀 말씀해 주세요. MBN에서도 앵커 했잖아요. MBN에서 앵커를 하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다시 네. 들어간 거죠. 바로 직전에 MBN 앵커 네, 했잖아요. 직전에 앵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이 된 다음에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저격수로 인지도를 높였고 아하. 그리고 윤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으로 활약을 하다가 뒤늦게 경기사 그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혹시 당선자의 마음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언론들은 겁니다. 아마 이제 내일자 신문에 그런 거 막 쓸 것 같아요. 이제 뭐 배경 분석 기사를. 그런데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글쎄요, 본인이 예상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보로 지금 본선에 나가게 됐어요. 후보로 선출된 뒤에 소감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은혜는 오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경선을 함께했던 유승민 후보님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선배님의 공약을 경기도의 미래에 녹여내고 선배님께 경륜과 지혜를 부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말보다 발로 뛰는 김은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정치에서 특히 크고 작든 어떤 선거에서
패자의 얘기를 한다는 게 그 패자한테는 좀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앞으로의 자신의 이 정치 여정의 치명타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뭐 사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정계 은퇴까지 고민을 하다가 경기도지사 후보에 뛰어든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당내 경선도 통과를 못했다면 사실 이제 당내 입지는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책 입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또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계 은퇴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유승민 전 의원은 저도 이제 뭐 대답을 해보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배신자 프레임. 그러니까 아니다. 배신자가 아니고 나는 보수를 좀 더 가치 있게 가치 중심적인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또 많은 또 강성 보수 지지자분들께서는 아직도 유승민 전 의원을 배신자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허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심은 유승민 의원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지만 당심을 얻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일단 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따 여론조사 또 우리 배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 대 유승민, 민주당 후보 대 김은혜 이렇게 나왔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 아마 당심도 바뀌었을 거예요. 아무리 배신자 프레임이어도 일단 선거는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당시 민심 쪽으로 따라가는 방향으로 좀 택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배신자 프레임으로 인해서 당심을 좀 덜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 이번 패배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 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가족들 뭐 딸 유담 씨를 포함해서 여러 이 총동원돼서 이 응원했는데 안타깝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전현 평론가님, 김은혜 후보는 이제 당의 후보로 선출된 소감 밝히면서 민주당의 어느 후보와 맞붙어도 이길 자신 있다. 뭐 의외껏 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민주당에 누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4명이 치열한 경쟁을 그래요? 벌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의 당대표 출신인 김동연 예비 후보가 있고요. 또 당내 중진 의원인 조정식 안민석 의원 그리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이 경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토론회가 1차로 열렸어요. 예, 그리고 네. 20일부터 25일까지 권리당원 투표 50% 그리고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50% 이른바 민심과 당심을 절반씩 반영할 수 있는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네. 민주당이 최근 경선에서 결선 투표제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죠. 네네. 누군가가 과반을 얻어서 1위를 하지 못하면 2위 후보만 다시 추려서 하는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라고 할 수 있는 경선에서 과반 확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1, 2위를 추려서 하는 경선을 도입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 30일쯤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또 결선 가게 되면 나중에 1차 때 3, 4등 했던 후보와의 또 2위 후보가 뭐 단일화하는 문제 또 그런 것도 막 뉴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김은혜 후보는 먼저 본선 링 위에 올라갔어요. 배 소장님. 네. 여론은 지금 어떨까요? 여론조사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이제 맞붙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누가 될지는 몰라요. 가능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죠. 네. 그러면 김 대결, 아. 투킴의 대결. 뭐 가상 대결을 붙여본 거죠. 그렇죠. 네. 가상 대결이에요. 네. 팽팽합니다. 아, 그래요?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요. 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왜냐하면 네. 앞서 우리도 M 퀴즈를 내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윤심이다. 아하. 이야기했던 대로 사실상 김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윤명의 대결이거든요. 아하. 윤석열 당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 말 그대로 경기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대선 2차전, 대선 연장전, 미니 대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팽팽하다. 네. 근데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부각이 된 이유, 물론 윤심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게 뭐냐? 철의 여인. 철의 여인을 이야기한 거죠. 지금 위기의 시대거든요. 위기의 시대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또 우연일치인가요? 또 철로 갔잖아요. 아니, 이거 우리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철의 여인은 대철을 연상케 하면서 지금 위기의 시대에
강한 지도자를 위한 이 선거 전략도 통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이제 본선입니다. 네. 명 대 윤, 윤 대 명, 윤명의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자, 일단 앞서 여야를 총망라한 경기도지사 후보군 여론조사를 보시면 김은혜 후보가 일단 통틀어서 저 때는 유승민 후보와 오늘 결과 나오기 전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마이뉴스가 18일과 19일 이틀간의 조사했던 건데 여야를 총망라해도 일단은 그냥 오차범위 그런 거 안 따지고 일단은 그냥 이 절대적인 포인트만 볼게요. 김은혜 후보가 1등을 일단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가상 대결 붙여보면 김동연 후보랑 붙여보면 지금 박빙이잖아요. 조사마다 엎착뒤치를 합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니까 저건 뭐 앞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차범위 내에서 그냥 우세 뭐 그런 정도인데 일단은 여야 총망라 했을 때 2등 자리에 김동연 후보가 있다 보니까 오늘 바로 입장 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일단 축하한다고 하면서 일단은 뭐 김은혜 후보에 대해 축하로 했어요. 반드시 그러면서 자신의 각오 반드시 승리해서 공정과 상식이 불공정과 기득권을 이기겠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김은혜 기다려라. 나 곧 올라간다. 본선 링 위에 맞붙어 보자. 이제 그런 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과연 어떻게 민주당 경선 통과가 우선이겠죠.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